전쟁 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수습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거 좀 살펴볼까요? 네,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파키스탄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다. 이틀 안에 뭔가 이제 큰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하고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또 표현합니다. 네. 자, 내 생각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오호.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 요것만 보면 끝난 것 같긴 한데요. 예. 자,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게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작은 합의, 일명 스몰 딜을 원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만약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저 진짜 너무 멘탈이 나가요. 왜요? 이란이 이미 2015년에 약속을 했었고 네. 각서를 찍었고 맞아요. 그 시작이 됐었는데 IAEA 사찰도 받았고. 예, 사찰도 받았고 트럼프가 갔겠죠? 예, 단도미사일까지 집어넣어 줘야 돼. 이 정도는 안 돼. 해가지고 날라갔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근데 지금은 굳이 하지 마. 누가 모르니?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 이거는 모르는 게 나아. 네. 우리가 그냥 트럼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중전으로 갈 수 있잖아. 네, 중전을 가면 좋죠. 좋잖아. 네, 중전으로 좋아요. 가면. 지금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더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일에 한다는 건가요? 내일 16일 내일인데. 그러니까 네. 네, 트럼프가 지금 빅딜 이야기했잖아요. 빅딜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휴전 정도의 합의가 아니라 종전을 할 수 있는 큰 크기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걸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만의 합의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이란이 원래 시작할 때 다시 전쟁하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것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평화 무드를 중국과 러시아도 돕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둘이서 뭐 기존에 하던 이야기 전쟁 멈춰라. 그리고 또 한쪽 호르무즈 해역 개통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동 전체의 안보 시스템을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딜로 흐를 수 있는 좀 더 장기적으로 중동이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중국하고 러시아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이스라엘 빼고는 뭐 나쁠 게 없네요, 다들. 네, 그렇죠. 저는 자기 입장에서. 저는 좀 약간 아니라. 다르게 생각한 거 있어요. 교수님이 항상 좋으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다른 가능성들도 말씀드리자면 네.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지만 마지막 일주일 안에 나왔던 글이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일리아 크람닝이라는 사람이고 러시아에서는 진짜 우리 교수님처럼 인정받은 군사 외교 전문가이시거든요. 일리아 크람닝이라는 분인데 러시아 전문가. 러시아에서 군사 전문가예요. 예. 예. 이분이 나왔던 글에서 뭘 썼냐면 네. 이란이 이렇게 미국이랑 맞다이를 갈 각오로 그동안 살았으면 핵 개발했어야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 근데 그동안 이란이 핵이랑 관련된 거 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러시아랑 주고받았는데 근데 러시아는 항상 핵 수준 올라갈 때는 멈추고 그래서 좀 약간 이란이랑 관계가 그것 때문에 틀어질 때도 있었고 러시아는 아주 그 핵 개발에 있어서 예민해요. 이란에 대해서 너무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이란 핵 개발하면 일종의 중국 북한이에요. 지금 중국이 북한이 핵 개발이 있다는 거 중국 안 좋아하잖아요. 러시아도 이란이 핵 개발 갖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일부 땅 예전에 이란 땅이었어요. 이란한테 뺏어간 거예요. 지금은 미국 때문에 좀 약간 사이가 좋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사이가 좋은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러시아 전문가가 이렇게 국가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단독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는 거는
왠지 좀 약간 러시아 입장에서 이 개판이 조금 더 꼬였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저는 네피셜로 말씀드립니다. 팩트 아니고 나의 네피셜. 근데 이 글이 팩트예요. 글이 며칠 전에 나왔던 글이에요. 일리아 크람닌가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으로 가는데 약간 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란의 핵 문제를 문제 삼아 가지고 오히려 더 좀 약간 이란을 흥분시키고 조금 너 힘이 있잖아. 너 아직 안 죽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네. 이간계를 쓸 것이다 네. 러시아는. 네. 사실 그 글에 더 끔찍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 6천도 찍었고 보니까 좀 참는다. 교수님도 지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글을 전체로 소개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알아서 찾아서 구글 번역기를 읽으세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 이란 전쟁에 양면성이 있어요. 이 이란 전쟁이 계속되어서 좋은 점이 있고 계속 되면 나쁜 점이 있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러시아도 끌어들여고 오고 있고 중동의 걸프 국가도 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가 지금 중국에 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에 대해서 계속 전쟁하자고 주장하던 국가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와서 중국과 평화에 대한 합의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전체를 다시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중국에 와서 하고 있어요. 이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는 기본적으로 친미적인 국가였고요. 이번 전쟁에서도 계속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자고 하는 걸프 국가 중에 최강성이었어요. 그런 국가가 지금 이렇게 평화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더 이상 자기네들을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확실히 깨달은 확인받았구나. 좋네. 저도 굉장히 종전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지뢰밭이 있잖아요. 그 지뢰밭 중에 가장 큰 게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이게 휴전이 아니고 휴전이라고 하고 저기 레바논을 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전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전체가 총성이 멈추고 전쟁이 끝나야 되고 네. 재침공이 안 된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겠냐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은 해요. 미국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입틀막을 하고 조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용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과라는 거는 핵에 대한 적어도 JCPOA보다는 나아야 되거든요. 2015년에 맺었던 것보다. 네. 그래서 20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협상 상황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호르무즈 현재 상황이 또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가 이제 또 봉쇄한다고 얘기를 했고 미 군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봉쇄 조치 이후에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이란 선박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럽게도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봉쇄 빨리 풀으라고 네. 미국에게 또 압박을 가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네. 사우디 이런 거 보면 또 기백이 있어.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른바 역봉쇄를 해제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될 경우에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내세워서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홍해입니다. 네. 폐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제한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선박 흐름이 일부 회복된 모습이다. 일부 상선들은 이란 공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운항을 했다. 네. 중부사령부랑 좀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약간 좀 일부는 통과하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그리고 같고. 이란 석유를 중국에 반납하려고 하는 근데 중국 선박
근데 안에는 이란 석유가 있는데 네. 애도 지나갔어요. 맞아요. 그럼 뭐하러 막았어 그러면? 너무 또 자극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건 제일 처음에 봤던 이란선이잖아요. 이란이 이 휴전 협정을 자기들이 깼다는 그래서 충돌이 생길까봐 이란이 자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선박을 혹시 미국이 막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자제를 하고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이란도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아요. 맞죠? 저도 별로 전쟁 때문에 텔레비 나오고 싶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도 아무튼 조금씩 그 전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 봉쇄하면서 인도의 모디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앞으로 참여할 국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모디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과는 시큰둥했습니다. 모디 총리도. 언제 관세 50% 때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친한 척하면서 거기 참여해달라고 하느냐라는 투였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배도 거기 지금 26척. 막혀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 잠깐 좀 할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전쟁 당사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최초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26척이 거기 있는데 그 선박에 대한 정보를 이란 쪽에 넘겼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사실 조금 늦었거든요. 미국 눈치를 보다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오후에 질의할 게 뭐냐면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안보실이나 외교부가 이걸 잡고 외교를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물론 모든 걸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정부도 사실은 이란하고 진작에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사실 지금 특사를 보낸 거거든요. 네, 그래 그랬더라고요. 특사를 보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적십자 통해서 7억인가 이란에게 인도적 지원도 하기로 결정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너무 용기 있는. 저도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왜냐면 오랫동안 저도 이 세계관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왜냐면 이렇게 지원금을 보낸 나라는 거의 몇 개밖에 없어요. 아제르바이잔 있고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무리 친이스라엘 국가이더라도 네. 그래서 좀 약간 앞으로 좀 약간 화제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봐요. 저도. 많이 놀랬구나. 저 놀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와. 와. 이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나서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지금 그 지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고 그렇게 크게 좀 약간 속이 말고는 우리의 교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피해도 많이 보고. 이제 제가 나서 피해 봤죠. 예. 네. 멋있잖아. 멋있기는 근데 멋있어요. 많이 놀랬나 보다 너. 근데 너무 멋있으면 많이 놀랬어.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5위이고요. 경제력이 10위잖아요. 네. 문화는 1위 거의 1위란 말이에요. 1위야. 근데 우리의 정치력은 몇 위일까요? 정치력. 정치적 국력은 몇 위일까요? 아마 순위를 따질 수가 없게 밑에 있을 겁니다. 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미국 뒤에서 미국의 방향과 똑같이 같이 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UAE가 중국에 들어간 것도 그 나라만큼 친미적인 국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보호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미셀 스틸과 같은 작자를 대사로 우리나라 보내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행보로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이 걸린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국격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것도 있고 우리 한 인식이. 가지는 얘가 놀라잖아. 너 너무 인식이 지금. 예를 들면 박현다 박사님이 이란 전문가잖아요. 송일관 교수님도 이제 이스라엘 전문가인데 네. 최소 송일관 교수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되고
박현대 박사님 같은 분은 최소 10명이 있어야 돼. 그 지역별로 우리는 지역 전문가들 많아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정부, 기업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인력이 다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에요. 아 맞아. 이거 좀 약간 늘리면 우리도 우리만의 독보적인 외교 라인을 깔 수가 있는데 아 좋은 얘기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강대국들에 가는 방향을 보고 거기다가 맞춰버려요. 좋은 얘기야. 사실 외교부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전문가가 들어왔다가 계속 거기 예를 들어 험지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가 사실은 또 선진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에. 근데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는 한 번씩은 쉬게 해주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3번, 4번 가는 거예요. 파견돼서. 왜냐하면 전문가가 전문적인 외교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북미국만 가려고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희호 교수님에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하면 지금이 이렇게 호기예요. 트럼프 미국이 저렇게 헛발질하고 전 세계가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자율적 목소리를 높인 이때도 우리가 못하면 그러면 할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안 하면.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나라를 또 존중하지도 않아요. 네, 자기 맞습니다. 눈치만 보고 한다고. 오히려 트럼프는 세게 나가면 맞아요. 자기의 그 협상 파트너로 여기는 것 같아. 마크 리테 나토 수장이 왜 미국 가서 그 이 사람 성향이 뭐냐면 철저하게 트럼프의 말을 듣자. 아복꾼이에요. 주의자예요. 가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냥. 그거 봐. 그 사람이 데디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트럼프를. 그렇게 아첨하던 사람이에요. 와, 뭐지라고. 예, 마이 데디라 그랬어요. 그 거의 그 동년배 아니에요? 와, 이게 최진봉 교수. 안 돼. 네. 동년배한테 아빠라고 부르기 쉽지 않거든. 약간 그런데. 이 정도면 뒷담이에요. 그거 봐, 근데 그 수모 당했죠? 네. 엄청난 수모를 수모 당한다니까 진짜. 유럽에서 창피하게 엮일 만큼 수모를 당하고. 수모 당해 실제로. 완전 트럼프가 강약 약강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뭐 김정은을 싫어하지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약간 협상 파트너처럼 대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속 친구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냥 그냥 뭐 고개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자,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네타냐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타냐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7만 명 사망했대. 2년 동안. 그리고 레바논 지금 수천 명 사망했잖아요. 레바논도. 그런데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홀로코스트, 물론 이거 뭐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이 홀로코스트를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격을 한다. 이런 궤변을 퍼뜨리고 있어요. 명분으로. 예,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אם לא היינו פועלים, השמות נתנז, פורדו, איספהאן ופרצ'ין היו עלולים להיזכר לדיראון עולם, ממש כמו אושוויץ, טרבלינקה, מיידנק וסוביבור. יחד עם ארצות הברית ויחד עם מדינות נוספות, מדינות שאיתן אנחנו רוקמים בריתות שעוד ידובר בהן. אנחנו מגנים על עצמנו, בעצם אנחנו מגנים על העולם כולו.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이게 먹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있죠. 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민 대상입니다. 이란과의 휴전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61%. 그리고 레바논과 전투를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동의한다는 비율이 69%. 저렇게 많아요? 먹히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실패냐 성공이냐에 대해서 실패라고 사는 사람들이 3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한 제가 실패에 대한 그 감수성이 궁금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봤더니 맞아요. 실패했으니까 더 때리라는 거야. 나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제. 실패했으니까 이 잘못된 전쟁 멈춰 이게 아니라 더 때려. 와, 이거 참 이거 알 수가 없어. 나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핍박 받았어.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이 아픔을 타인도 얼마나 아플까. 요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이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쟁 전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 또 저게 떨어진 원래는 거예요? 80% 이상이었어요. 아 그래요? 와. 그러니까 자신들과 이 중동 지역에 희생된 민간인들의 어떤 그런 죽음은 다르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이제 있는 것 선민우 씨가 아닙니까? 피해 예외주의. 피해자인데 네. 다 다르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피해와 비교할 수 없다. 자신들은 이제 선택받은 네, 그렇죠. 존재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또 까불 수 있는 게 또 역시 뒤에서 지켜주는 트럼프. 근데 이번에 봤더니 와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했잖아요. 네. 협상 과정 양국의 협상이잖아. 근데 이거를 네타냐후한테 다 알려준 것 같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네타냐후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벤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걸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매일 하는 것처럼 협상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다. 향후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란 내에서 농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미국 측의 초점이자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여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돌아가는 길에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락치의 진술에 따르자면 협상 와중에 전화를 했어요. 헐. 트럼프랑 통화하면서도 트럼프랑도 통화하고 그렇죠. 네타냐후에 네타냐후한테도- 전화했다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거 상관이에요 지금 미국에. 근데 이거- 상관한테 보고하는 것 같아요. 벤스. 이거는 미국이 트럼프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약점 잡힌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란이 갑자기 이 새끼들이 꼴대 옮겼다고. 아, 네. 그렇죠. 이 또 역시 이게 네타냐후 작품이네. 뭐죠? 봐야 돼요. 내용을 제대로. 아 협상 중에 그런 전화를 했다는 그거 거예요? 아바스 아락치가 본인이 봤대? 이슬라마바드에서 외신단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협상하다가 네. 벤스는 뭐 나타냐후랑 전화를 주고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이고 여기 뒷받침한 거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말이긴 한데 네.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언론에 나왔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니래요. 여러 번. 네. 아 네타냐후는 또 그랬겠지. 아 얘네 지금 핵 거의 완성 단계라고 미국도 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살살 꼬들겼겠지. 이란 입장에서 그거예요. 뭐 그래 휴전이 깨지면 어차피 전쟁을 미국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 선거까지 할 수가 있고 선거 때 이대로 가면 어차피 국회를 뒤집을 테니까 민주당 애들이 나오면 우리 민주당 애들이랑 합의를 보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란 언론을 보시면 이란이 미국이랑 싸운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는 소아성애자 정권이랑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 진짜로. 네. 굉장히 세다. 아니 저는 이란 언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세다는 거야. 자꾸 앱스테인 사진을 여기저기 걸어요. 예. 이란 정권이. 아. 우리는 앱스테인의 아이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앱스테인의 후계자들이랑 싸우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랑 싸운 거 아니다. 네. 자꾸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네타냐후의 이익은 알겠는데 아니 벤스나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네타냐후한테 수시로 보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끝내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서 여기쯤에서 좋게 얘기하면 이스라엘도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 해놨는데 파토를 그럴 놓을 수 수 있죠. 있으니까 좋게 하면 그렇고 사실 다른 방식으로는 까불지 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근데 지금은 보면 바뀐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네. 보고한 지금 스스로도 네, 보고받았다고 하잖아요. 보고받았다고 표현해요. 그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찝찝한 부분이에요 지금. 만약에 큰 딜을 그랜드 딜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제일 아니 이거 왜 그러냐는 거야. 나는 그거를 모르겠어. 왜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하냐고 네타냐후한테. 약간 쩔쩔매는 느낌으로다가 뭐 약점? 아니, 약점이 있다는 거는 너무 많이 F4 파일 갖고 다들 있나? 그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F4 파일 없어도 트럼프가 평소에 알고 친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세계관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세계관이에요. 와. 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을 끼고 연 회담에서 직접 협상을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199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주용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 2차 종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부분 봉합이 아니라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대이란 경제 복원을 한꺼번에 묶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협상 타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협상의 최우선순위이자 레드라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라늄에 무기한 농축 중단을 주장하던 데서 한 발 물러서 20년간 농축 중단을 제한했고 이란은 5년으로 맞섰습니다. 협상이 재개되면 과거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합의 결과인 15년간 농축 중단 기간이 협상 타결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간 농축 중단 기간을 초과해서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협상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15년보다 길게 가져간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합의 결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종전 합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핵 합의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도 양국이 마주한 핵심 난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해제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예,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33년 만에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한데 요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1948년도에 유대인들의 나라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고요. 그 후로 이제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양국 간에는 계속 이제 전쟁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상당 부분이 레바논에 정착했고요.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여기서 거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축출하려는 이스라엘이 두 차례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는 상당 부분 계속해서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끼고 협상에 들어갔다. 요것도 의미가 큰데 일단 변수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평화로 가는 이제 길목에 접어섰다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한 단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제 1980년대에 이란이 직접 레바논에 만든 친시아파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레바논이 지금 이 문제를 무장 해제시켜서 헤즈볼라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레바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직접 레바논 영토에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의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 NBC 보도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 완전 무장 해제에 합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합의하면 헤즈볼라가 정말 무장 해제가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 둘이 이제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입니다. 레바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군 외에 다른 어떤 무력을 가진 집단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기는 힘들 거고요. 이스라엘도 역시 계속 헤즈볼라가 자신들 국경 쪽으로서 로켓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헤즈볼라를 어떻게든지 소탕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헤즈볼라가 가진 군사력이 레바논 정부 군사력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이 어떻게 헤즈볼라를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무장 해제를 동의했다고 하지만 레바논 정부가 이것을 과연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거고 지금 협상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협상입니다. 그러면 이 협상이 실효성이 있는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한다면 이스라엘 보기는 싫더라도 마주하기 싫더라도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헤즈볼라는 일단 국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이제 테러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주보고 선언하지는 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레바논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서 레바논 정부에 우선 힘을 실어주고 레바논 정부가 정당하게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중재를 나선 것이고요. 그래서 양측 간에는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 두 국가 간에 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헤즈볼라 별명이 국가 안의 국가입니다. 레바논 정부에 계속 도전을 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의 뜻대로 무장 해제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예. 1차 종전 협상 결렬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지금 이틀 안에 협상을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호르무즈 역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일부 선박들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역봉쇄 카드를 꺼내면서 이란 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선별적으로 우선은 그러니까 이란 항구로 어떤 출입하는 어떤 선박에 대해서 일단은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배들은 일단 통항을 허락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이란 정부 자체도 지금은 이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 전까지는 받아들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란도 어떤 현재 이 휴전 기간에서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오는 걸 좀 삼가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협상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역봉쇄 카드도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은 협상으로서 타결이 될 것인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란에 구호품 등 5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호르무즈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들의 통행을 위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인도주의적 지원이니까요.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겠고요. 대신 지금 이제 우리 선박들 지금 26척이 지금도 갇혀있고 상당히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과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협상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또 2차 협상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대책을 잘 세운다면 우리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배들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협상이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협상을 위해서 중재국 파키스탄 또 중국 튀르키예까지 나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2차 협상은 1차 때와는 달리 뭔가 진전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차 때 물론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실무진들은 남아서 이렇게 양쪽 간에 파키스탄 중재 역할로 보이는데 양측 간에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으니까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다시 하려는 것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은 직접 나서진 않았습니다만은 파키스탄 뒤에서 어느 정도 이란을 좀 설득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튀르키예는 특별한 국가죠.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면서 또 이란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지금 메인 주인공이긴 합니다만 중국과 튀르키예 역할이 이번 협상을 진행하고 이번 회담이 개최되는데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그러면 2차 협상에는 앞서 1차 협상과 비슷하게 벤스 부통령이 나서고 갈리바프 의장이 나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선 지금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 처음 나오는 것은 미국 측에서는 위트코프 중동 특사, 제라드 쿠시너,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락치가 나온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실무진들 간의 얘기가 잘 끝나서 정말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면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갈리바프 의장이 온다면 이거는 서명하러 오거나 악수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난번 같이 마라톤 협상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어떤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이슬라마바드의 양측의 두 거물이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우선 실무진들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하느냐에 따라서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가 올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먼저 의견을 좁히는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근데 이번 2차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 농축을 중단하는가. 요게 이제 좀 접점을 찾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20년을 요구했고요. 이란은 이제 역제한으로 5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평균을 내면 12.5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이거 좀 산수처럼 이렇게 되기는 힘들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20년은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 안에서도 이제 어느 안을 받을 것인가가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란이 뭐 양보를 한다면 그만큼 또 미국도 그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뭐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치열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측 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2차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결렬됐을 네. 경우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렬이 된다면 중동 네. 상황은 더 이제 악화일로를 걷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렬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서로가 어떤 이견을 좁히고 또 중기국들의 노력에 의해서 3차 협상까지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휴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휴전을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 양측 간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협상이 결렬되고 휴전이 끝나고 나서 같이 전쟁이 속게되는 거겠죠. 그건 상당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협상에서만큼은 양측이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양보해서라도 절충안을 마련해서 종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전 시한이 21일로 알려져 있고 5월 중순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 사이에 네. 협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2차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을 배제한 국제회의를 엽니다. 호르무즈 개방 논의를 유럽이 주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전 후에는 해상의 모든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이 이제 미국 없는 나토 체제로 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럽은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의 무리수인 건 인정하면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미국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서도 미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핵심은 이란의 동의 아래 유럽이 주도하는 해상 운송 정상화입니다. We are focusing our efforts on opening in full the Strait of Hormuz, and we, the UK, will not be joining the blockade that the President announced. 종전 후 기뢰 제거와 선박 호위 등 모든 임무를 유럽 독자 체제로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유럽 함정이 미국의 지휘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미국 없는 나토라는 새로운 체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이 연합군 지휘 체계에서 유럽인을 늘리고 핵심 군 자산을 유럽산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합세하며 미국 고립 양상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中国和西班牙都是有原则、讲道义的国家，反对世界倒退回丛林法则。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전 세계를 전쟁과 선긋게 만들며 미국 없는 국제 질서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